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3번 규속시계 확인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입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 나중에 배우실 기부금은 현금주의이긴 한데요.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역시나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7기 12월 31일에 영업부장이 거래처와 점심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이 빠져나가는 8기, 즉 내년 1월 달에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수험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자, 일단은 기업회계에서 접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회계 처리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 12월 31일자에 법인카드 긁으면 회사 통장에서 그날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고 언제 빠져나갑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현금이 빠져나가거든요. 100을 가정했나요? 100을 가정해서 그때 접대비를 100을 잡는다고 쳐요. 이런 기업회계는 없대니까요. 이게 책이니까 나오는 거죠. 이런 기업회계는 없어요. 이걸 분식이라고 하죠. 세법. 이 멍충아 너는 발생주의도 모르니 여기다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을 100을 잡으시고 여기다가 접대비를 미리 100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현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그제서야 뭐를 없애면 되니까요. 미지급금을 100을 없애면 되잖아요. 이런 건 쉽죠? 아주 쉬워요. 세무조정 얘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이 부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야, 빨리 접대비 잡어. 또는 부채를 증가시켜.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동으로 뭐가 뜹니까? 송금산입에 미지급금 또는 접대비가 100이 뜨고요. 부채를 증가시켜야 하니까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야, 왜 미지급금을 없애야지 접대비를 잡았어?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인가요? 반대 조정, 송금불산입 미지급금에다가 100원 잡으시고 소득처분은 이거에 대한 반대 뭐 해주면 될까요? 유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즉 이때는 기업회계가 모르고 있는 접대비 얼마를 더 가산하셔야죠? 100을 가산하셔야 하고 이때는 기업회계가 접대비 100을 잡았어도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빠뜨려줘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 간단한 걸 학생들은 틀리느냐? 시험 문제에서는 7기를 주니까요? 8기를 주니까요? 7기를 대충 문제에서 설명해주고 8기를 풀어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착착착 7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8기는 기업회계가 접대비 100을 잡았지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를 내가 알아서 착착착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 7기부터 보여주고 8기 하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데요. 7기 안 보여주고 바로 문제 조건에서 8기를 들어가 버리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답 보시면 송금산입 미지급금 100의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연말 접대비 세무조정 시 접대비 총액에다가 100을 추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8기에는 송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에 유보하시고 연말 접대비 세무조정 시 접대비 총액에서 100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우리 1단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사례 2번 볼까요? 야, 이거 좀 놀고 있네. 이건 또 왜 이래. 7기 12월 31일 날 영업부장이 거래처와 점심식사를 하고 이번에는 카드 결제한 것도 아니고요. 현금으로 식사했어요. 현금 결제까지 했으면서도 이 나쁜 놈들이 올해 접대비를 너무 많이 썼잖아. 야, 이거 올해 접대비로 하지 말고 내년 접대비로 하자라고 해서 가로 열고 손익조정 목적 등으로 얘를 선급비용으로 자산 잡았고 내년에 접대비 회계 처리했다고 쳐요. 이걸 소위 이연처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급회계 재무회계에서 이연이라는 표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거 명심하세요. 이연이라는 것은 책에서만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연이라는 단어는 실무에서는 많이 금기시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연이 뭐를 의미합니까? 이연은 어떤 의미에서 분식을 의미합니다. 막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실무적인 얘기를 한 강사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실무에서 이연이라는 단어는 매우 금기시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수험 목적으로만 배우고 있지 이게 실무에서는 이연이라는 단어는 매우 금기시됩니다. 이연 수익은 괜찮지만 이연 비용은 말도 안 돼요. 자, 뭔 소리냐? 이거는 이연으로 일종의 분식이에요. 분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현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올해는 더 이상 비용 인정 안 된다고 하니까 선급 비용을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산 잡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접대비를 하고 자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내년에서 이제 이제 올해는 또 접대해도 괜찮아 라고 그 허가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선급 비용을 없애고 여기다가 아이고 이제 접대비 잡아볼까 해서 한마디로 내년 접대비로 이연을 시키는 건데 이런 걸 이연 비용이라고 해요. 이연 비용 이거는 분식입니다. 분식. 근데 우리는 꿋꿋하게 이미 접대비를 잡아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웬 선급 비용이냐 자산을 감소시켜라라고 해서 선급 비용 100에
자산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유보 하고요. 웬 접대비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우리는 다 작년에 끝냈거든. 이거 인정 안 돼. 웬 접대비야 라고 해서 선급 비용에 100에 유보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사례든 이번 사례든 접대비는 7기 발생주의로 가셔야 한다 이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1단계를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요거예요. 페이지 1-55페이지 오시면요. 55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박스에 세로 박스에 로마자 1번에 접대비 해당행위라고 돼 있죠. 이 5개를 기억해서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 회사가 준 문제에서 준 접대비 계정액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가 2. 현물 접대비 차액만 조정하셔야 돼요. 차액만 이따 다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차액 3. 타 계정에 잘못 계상된 접대비 끌고 오셔야 하고요. 4. 접대비 송금 산입액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5는 빼셔야 하는데 이렇게 접대비 송금 부인되는 건 빼주신다는 이 5가지의 과정을 이해하셔야만 문제가 풀려요. 이 5가지 과정을 이해 못하면 절대 1단계에서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58페이지 2단계인데요. 증빙, 불비, 접대비 등이라고 해서 얘는 조금 쉽습니다. 양가로 1번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를 수취하면 1만 원을 넘어갔는데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걸 수취하면 직접 부인되기 때문에 전액 송금물산이 되는데 이거는 39페이지 전술했고요. 첫 번째 땡마크 만원 초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 수취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땡마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안 됩니다. 가로 열고 다른 비용과 달리 얘는 무조건 법인카드만 쓰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 명의 소위 우리가 카드깡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엄한 허위 영수증 발급받아와도 2단계에서 직부인을 당하십니다. 양가로 2번 법정 증명서류 수취 의무 배제 대상인데요. 얘는 납세자한테 좋은 특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굿을 붙여놨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래의 실질상 법정 증명의 사용에 불가능한 아래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보아 일단은 한도 계산을 수행해 줄 수가 있거든요. 즉 3단계까지는 가볼 수 있어요. 2단계에서 부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사생산 현물 접대비. 아까 국순당이 백세주를 저한테 접대하면서 임회계사님 저 법적 증빙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좀 긁읍시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 회사 물건을 남한테 접대하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증빙을 받아오겠습니까? 증빙을 못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배웠듯이 내가 상대방한테 100원 받을 거 있는데 10원을 포기해줘서 뭐 나머지라도 빨리 받는다는 등 아니면 거래관계가 개선된다는 등 이거 배운 적 있죠? 이렇게 대손처럼 10원을 포기하는 채권 포기는 상대방한테 증빙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3번 객관적인 적격 증명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A 보시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 현금 이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서 법정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외지역 접대비인데요. 결론적으로 파란색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외지역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사람을 데리고 거래처 사람하고 서로 이번에 새로 술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술. 그래서 막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뭐 이렇게 향기만 마셔도 막 맛이 간다는 좋은 술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막 거래처 데리고 가서 막 술 개발하려고 데려갔는데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겨우겨우 저기 어디 탄자니아라고 할까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 거기서 접대를 해주려고 데려간 거래처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줍니다. 원주민 토인 아줌마한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Can you give me 리시프트? 리시프트가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국외지역 접대비로서 이거는 받아올래야 받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B에 보시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이라고 해서요. 농어민한테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한마디로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맨날 뭐 이렇게 참치나 이런 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시골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에꼬치, 양잠을 사와요. 양잠을 사와가지고 이 양잠으로 거래한 접대한 사장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 친구한테 사온 양잠 100통에 대해서는 친구가 농어민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직부인 안 당해요. 거래 실질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양가로 3번에 증빙 관련 세무조정 요약인데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득 처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증빙을 아예 아무것도 못 받아오면 심지어 간이 영수증마저 못 받아오면 손불에 대표자 상여라고 해서 대표자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고요. 동그라미 2번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임직원 카드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법인카드만 써야 합니다. 개인카드 안 돼요. 노 개카, 법카 온리. 그러면 손불에 기타 사유치를 합니다. 이거 상여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카드나 받아왔으니까 그 금액만큼 외부로 집행된 금액이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럼 기타 사유출입니다. 세 번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용도의 접대비는 손불에 상여나 배당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정 증명 서류를 아예 미수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이용 수준 같은 것만 수취해오면 신기하게 B를 보시면요, 건당 10,000원이 안 넘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는 걸 기대하면서 출제 교수들이 많이 문제를 꼬아냅니다. 자, 접대비는 법인카드 안 받아오면 무조건 부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마침 10,000원 이하이면 손불을 안 당해요. 단 거래처한테서 빡을 맞죠. 세상에 10,000원 안 되는 접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B에 보시면 건당 10,000원을 초과하면 이거는 손불로 기타 사유치를 당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2단계 마치고 3단계 넘어가죠. 이제 3단계는 접대비 한도 계산인데요. 일단은 양가로 1번에 일반 접대비 한도가 있고요. 양가로 1번에 문화 접대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일반 접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데 틀 보시면 틀 6번에 동그라미 1번 기초금액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을 누구한테나 주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접대 없이는 장사하기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접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가로 열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2배인 2,400을 줍니다. 이거 거꾸로 기억하시면 큰일 나요. 대기업이 크니까 2,400,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1,200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교섭력이라든지 협상력이 열악하니까 얘네들한테 접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2,400을 주고요. 곱하기 12분의 월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12분의 12, 12분의 12,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분의 12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수익금액 기준은 일반 수익금액에는 적용률, 특정 수익금액에는 적용률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왕이면 일반 수익금액이 유리합니까? 특정 수익금액이 유리합니까? 일반 수익금액이 유리하죠? 특정 수익금액은 한도가 커지니까요? 적어지니까요? 무려 10분의 1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익금액이 좀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특정 수익금액이라 하면 꽃표지 3번에 있는 것처럼 특수관계인한테 매출한 것을 특정 수익금액으로 봐요. 즉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같은 친구들한테 매출한 것을 세법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도를 무려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선생님 여기서 적용률은 뭡니까? 꽃표시 2번 보시면요. 이 수익금액이 곧 매출액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 표에다가 수익금액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써놓으세요. 매출액을 의미하는 건데 100억까지는 1000분의 2주고요. 100억을 초과해서 500억까지는 2천만 원이 왜 있는지 알죠? 앞 구간이 딱 100억까지 1000분의 2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하기 100억 초과한 금액의 1000분의 1주고요. 마지막에 500억 초과는 앞에 두 단계를 더해보시면 6천만 원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6천만 원에 더하기 500억 초과한 금액에 10,000분의 3을 주는데 수업 목적상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억 초과까지 시험이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잘해봐야 첫 번째 구간 100억까지 1000분의 2, 두 번째 구간 500억까지는 앞 단계에 2천만 원 한 다음에 100억 초과액에 1000분의 1 정도만 시험에 나오니까 한 두 단계까지만 외워도 큰 문제가 없고요. 최근 출제 경향은 시험 문제에다가 이 표를 참고하세요 라고 해서 출제 교수가 요새 줘버리고 있으니까 이걸 굳이 뭐 안 외워도 괜찮지만 근데 이거 안 외우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외우시니까 나만 안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꽃표시 1번 가지고 함정을 많이 내는데요. 일반 수익금액이란 기업회계의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일반 수익금액은 세법상 매출액이에요. 기업회계 매출액이에요. 이거 특이하게도 기업회계 매출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법을 배우고 있지만 예전에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법 시간에 나오는 숫자는 다 세법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두 개 정도는 기업회계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산총액이 기업회계 숫자가 나오고요. 지금처럼 두 번째 매출액도 기업회계 매출액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큰 숫자가 자산이고요. 손익계산서의 제일 큰 숫자가 매출액인데 이런 걸 세법 숫자로 환산하려면 상당히 세무조정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조정까지 반영한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산총액하고 매출액 총액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숫자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땡마크 제외를 잘 보시면 매출의 누리. 매출의 누리는 기업회계에서 매출액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빼시고요.
매출 할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적 사업이 아닌 임대료. 자, 삼성전자가 공장 일부를 자회사한테 빌려주고 약 10억 정도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거 매출액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목적 사업이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임대 목적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게 매출액으로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같이 제조업은 이 매출액이 아니라 저 밑에 기타 손익으로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뭔 소린지 아시는 거죠? 간주 임대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기업회계 개념입니까? 세법 개념입니까? 세법 개념이니까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든 간접세 10억 팔았을 때 부가세 1억 더 들어오죠? 그 1억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금액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기업회계 개념입니까? 세법 개념입니까? 세법 개념이니까 들어오면 안 돼요. 부가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라고 해서 간주공급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우는데 이게 기업회계 개념인가요? 세법 개념인가요? 당연히 세법 개념이니까 여기 매출액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 매출액만이 아니라 중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있어도 포함시켜야 하고요. 얘네들은 특이한데 매출액이 아닌 손익계산서의 저 밑에 나오는 기타 손익인데 이거 계산할 때만큼은 위로 쭉 끌어올려서 매출액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제품하고 부산물 매각 때는 이거 계산할 때만큼은 매출액으로 봐줘야 하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꽃표시 4번 보시면 사업연도 월수는 1개월 미만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12월 10일 날 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했으면 12월 채 한 달도 장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빵개월 하냐고요? 12분의 1개월 하냐고요? 이럴 때 웬만하면 사업연도는 올려줍니다. 절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칠판마크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의 수식은 세무상 금액이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일반 수익 금액은 기업회계 개념을 사용하므로 세법상 개념인 간주임대료 같은 거 제외하라고 구두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칠판마크 보시면 이런 문제까지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일반 매출액하고 특정 매출액, 즉 특수관계의 매출액의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일반 매출액부터 제일 낮은 단계인 1000분의 2, 1000분의 1, 만분의 3을 이렇게 100억, 500억, 500억 초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문화접대비 한도액은요 2017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해줬고요. 미니멈 문화접대비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넘겨야만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이게 참 좋은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인들은 접대비가 한도 초과 나올까요? 한도 미달 나올까요? 한도 초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한도 초과 나오는 회사들은 앞으로 접대할 때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문화활동 접대에 신경을 쓰면 이만큼 한도가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한도가 느는 건데요. 다만 이런 문화 한도가 실무에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문화 접대를 하면 누가 싫어하니까요? 접대받는 상대방 사장님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기 김 사장님, 제가 오늘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만 믿고 오늘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황홀하게 해드리죠. 라고 해서 내가 접대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 이 사장 오늘 어디 가는가? 오늘은 제가 콘서트로 안내하겠습니다. 라든지 오늘은 제가 박물관으로 안내하죠. 그럼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즉 한도를 올려주는 아주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당연히 나옵니다. 시험에는 당연히 나옵니다. 주에 보시면 문화접대비의 범위는요. 동그라미 1번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의 구입,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비용 및 초빙 강연료가 문화접대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지? 이런 거 접대받으면 나 같아도 조금. 동그라미 2번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이죠.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건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SK 계열사를 감사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회계팀장님이 야구를 워낙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정 중에 마침 그 야구가 프로야구가 그때 있어가지고요. 그때 한 5시까지만 감사하고 잠실 야구장에 LG와 SK의 경기를 구경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제 그런 게 그 회사가 우리 회계사들한테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화접대를 한 경우에요. 근데 이건 받아본 적 있다. 동그라미 3번 비디오물, 음반, 음악, 영상물, 간행물의 구입인데요. 김 사장님 오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저랑 같이 손잡고 비디오방 가시죠. 이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참 문화접대비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요. 미니멈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화접대비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몇 %를 넘지 않는 한
10%를 넘지 않는 한 한도가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어디에 있죠? 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기초금액하고 수익금액 기준 두 개 더한 것을 일반 접대비 한도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일단락 짓고요. 60페이지의 4점의 기타 문제의 자산계상 접대비는 좀 이따 공부할게요. 이건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한 것을 문제 하나를 풀어드립니다. 우리 문제는 객세로 오셔가지고요. 객세의 몇 번을 풀어볼까요? 객세의 116페이지에 6번 좀 풀어볼까요? 116페이지 6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하기에 가장 좋은 기출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접대비 접근법, 여러분이 소위 좋아하는 왁구 접대비 접근법을 설명드릴게요. 접대비 접근법. 접대비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뭐부터 확정하시라고요? 접대비 총액을 확정하세요. 그 다음에 2. 접대비에 대한 한도 구하세요. 그 다음에 3. 세모 조정하시면 돼요. 이건 쉬워요. 1 빼기 2를 해가지고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곧장 뭐를 해버리면 되죠? 손불을 시켜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 초과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만약에 1 빼기 2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추가 송금산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죠. 왜 안 하는지는. 자, 접대비 총액 이게 은근히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헤매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5개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현물 접대비는 차액만 조정하는 거예요. 차액만. 현물 접대비를 다 조정하면 안 됩니다. 차액만 조정합니다. 차액만. 그 다음에 타계정에 잘못 들어가 있는 접대비를 다 끌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귀속 시기에 의해서 추가 송금 산입하는 거 있으시면 더 하시고요. 마지막만 뺍니다. 5번은 송금 불산입하는 걸 빼십니다. 이렇게 하면 접대비 총액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헤맨다니까요. 자, 한도는 1, 일반 한도가 있습니다. 2번은 문화접대비 한도가 있다니까요. 문화접대비 한도는 미니멈 공식을 써가지고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뭐의 10%를 넘길 수가 없다?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리는 파란색 암기하셔야 돼요. 이 노란색 암기하셔야 돼요. 일반 한도는 양가로 1번에 기초한도라고 해서 1200 또는 2400의 12분의 월수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2분의 월수는요. 두 번째는 수익금액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 매출액은 10% 안 곱하고 적용률만 곱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퍼센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특정 매출액은 퍼센트도 한 다음에 막판에 몇 프로 곱해줘야 돼요? 10%를 곱해줘야 한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억인데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50억이 있네요. 그럼 이게 100억이겠죠? 이게 5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판매되었으나 단기 매출액에 포함된 금액이 10억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마디로 전기 매출액이에요? 단기 매출액이에요? 이거는 전기 매출액이니까 10억을 차감하셔야 돼요. 이건 전기 매출액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매출액은 90억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은 여기 90억에 여기 50억이 됩니다. 그러면요, 90억까지는 몇 분의 몇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50억은 아직 100억이 채 안 된 금액이 10억이 있을 것이고요. 100억을 초과한 금액이 40억이 있으니까 딱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100억 초과냐 100억이 안 되냐를 지금 딱 갈르셔야겠죠. 이게 90억이니까. 그럼 100억까지는 여전히 1000분의 2 하시면 되고요. 1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해가지고 다시 둘 다 몇 프로 하셔야 돼요? 10%를 꼭 해주셔야죠. 꼭 기억하세요. 10%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요. 이 한도가 1860만 원이 나오고요. 자, 이 회사가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했으니까 2400이 돼서 두 개의 합계액은 4680 맞습니까? 두 개 합계는 4260이군요. 일단 일반 한도는
4260이 한도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만약에 문화접대비 한도가 있어도 얼마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4260의 10%인 426만원은 넘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반 문화접대비가 있다 하더라도. 자, 계속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계속 보니까요. 계속해서 양가로 2번 보면요. 손익계산서의 접대비가 6,500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뭔가 조정을 해 주셔야 할 텐데요. 가에 보면 거래처에 현물로 증정한 당사 제품이 원가 300에 시가 400이니까 둘 중에 큰 금액 얼마 잡아야죠? 400 잡아야죠. 400. 이걸 접대비로 계산한 금액은 340밖에 없대요. 근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니까 상기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보면 400을 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10% 부가세까지 해서 총 얼마를 잡았어야 합니까? 440을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340밖에 안 잡았으니까 현물 접대비로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440 더해서 옛날에 제가 많이 틀렸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340은 잡혀 있으니까 440인 차액만 100을 더 잡아야 돼요. 나 이거 옛날에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틀리지 마세요. 다시 기업회계는 지금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340 잡혀 있죠? 세법은 맥시멈으로 가니까 300과 400 중에 큰 금액인 400을 잡아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 매출부가세까지 같이 접대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440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 풀었다고 기분 좋게 고치에 대해서 440을 쓰시면 큰일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고치된 거예요. 차액만 잡아야 돼요. 이미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340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액만 잡는 거 조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문화접대비 금액이 500이 있다네요. 500. 미안하지만 나중에 한도에 걸리겠군요. 그 다음에 일반 접대비는 5,66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더하면 6,500이라는 소린가 봐요. 그러면 끝났네요. 회사 전체 접대비 총액은 결국은 6,600인 셈이고요. 여기 한도가 4,260, 여기 한도가 426만원이니까 두 개 한도는 4,686이 나오나요? 4686 맞나? 4686 맞나봐요. 그러면 1 빼기 2 하면 이 회사의 접대비 한도 초과는 1,914만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는 완성이 되네요. 자, 이 문제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귀속시기 차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 타계정에서 집어넣어 있는데 우리가 끌고 와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걸 커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이 문제 풀어보시고 객세가 있는 분들은 또 객세에 있는 앞뒤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접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끝내고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거는 페이지 60페이지의 자산계상 접대비입니다. 이거 이래독일 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기본 접대비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래독에서 결코 접대비가 만만치 않은 탑픽이거든요. 자, 혹시나 객세책 있으면 많은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이 한 문제로 접대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기본은 잡았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조금 특수 탑픽이자 약간 어려운 탑픽인 자산계상 접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특히나 2차에서는 자주 나오고요. 1차 시험에서도 그해 어렵게 접대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건들지요. 자, 이걸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대비가 비용과 자산 등에 계상된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비용 계산분,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계산분, 세 번째 고정 자산 계산분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떻게 외웠냐? 야, 이 문제 되게 비중이 높대. 비중고 순으로 외웠어요. 비용, 건설 중인 자산, 고정 자산 순으로 뭐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접대비 한도액까지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한도 초과액을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한도 초과액을 구분하라고 했죠. 자, 저 많이 욕심 안 낼 거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이래독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까지만 이해한 것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사례 볼게요. 회사가 연중 100의 접대비를 계상했는데 이 중에 45원은 영업사원이 판관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55원은 종로 건설 현장에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한도는 일단 30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좀 볼게요. 회사가 연중 100의 접대비 계상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중에서 45원은 영업사원, 그 다음에 55원은 종로 건설 현장이래요. 나 옛날에 이 말이 이해 안 되더라.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회사가 현금, 아니다. 여기 그냥 바로 사례 여기다 써드릴게요. 회사가 현금 100을 지출하면 무조건 접대비가 판관비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판관비로만. 아, 진짜 회계원리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접대비는 판관비로만 가는 거죠? 아니죠. 접대비는 판관비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접대비 성격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그게 얼마냐면 45원이고요. 그 다음에 55원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가서 아이고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우리 좀 잘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 판관비 접대비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건설사기 때문에 본사에서만 접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로에 건설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짓다 보면 온갖 접대가 필요한 거예요. 종로구청 건축가 직원한테도 접대해야지, 어디 소방서 직원 접대해야지 해서 접대가 막 필요하다고요. 이런 접대는 판관비로 가게요. 그 종로의 건설 현장에 그 건물 4, 5개 취득원가에 차곡차곡 들어가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그러니까 제발 좀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접대비가 100원이면 그건 다 판관비다? 아니죠. 쉬운 문제는 전부 다 판관비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꼬아내는 문제는 판관비에 일부 들어가 있고 또는 일부는 충분히 자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접대비는 판관비만 들어간다, 자산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법상 한도는 30원이랍니다. 세법상 한도는 30원이래요. 왜 세법상 한도가 30원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죠.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고려하면 너무 어려울까봐 그냥 30원이 한도라고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손불 얼마당이에요. 확실한 거 손불. 손불의 접대비 한도 초과에 70원의 소득처분은 뭐라고 했죠?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액.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문제는 소위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래도 될 때는 일단 제목만 암기하세요. 이거를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부릅니다.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불러요.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림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회사 접대비는 기업회계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세법상 한도는 얼마밖에 안 돼요? 세법상 한도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밑에 있는 공란에. 세법상 한도는 30밖에 안 되니까 이미 손불을 얼마 당했습니까? 이미 손불을 70을 당했는데요. 다시 비건고, 비중고. 우리는 손불된 금액을 누구부터 채우기로 했습니까? 손불된 금액을 누구부터? 처음에 비용 계상한 것부터 채우기로 했어요. 비용 계상한 금액이 지금 45원이든가요? 그러면 거의 중간까지 내려와야겠구나. 비용 계상한 금액이 45원이고요. 나머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55원을 계산했다면서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여기 55원이 잡혀 있어야 하니까, 자, 한마디로 건설 중인 자산 55원 중에 얼마까지는 세법이 인정되는 거예요. 세법상 인정되는 건중은 얼마밖에 없는 거고요. 30원밖에 없는 거고, 이게 문제구나. 이게 손불당한 것 중에서 건중이 부인돼야 하는 게 있거든요. 즉 세법상 인정 안 되는 건중이 얼마가 있는 거죠? 25원이 있으니까 이 25원은 세법에서 적법하게 인정되는 자산이 아니어서 이 건중을 25원을 마이너스 유보로 뭐를 낮춰야겠어요? 자산을 낮춰주는 마이너스 유보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래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머리 자체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회사가 현금 100을 내서 접대를 했는데 이건 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100이 다 판관비에 있지 않고요. 일부는 건설 중인 자산이 있대요. 건설 중인 자산에 그게 55원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이 회사의 한도는 얼마인 거예요?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손불 70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끝나는 문제와 달리 얘는 2단계 풀이가 있어요. 또 하나를 풀어줘야 하는데 잘 보시자고요. 이 회사
전부 다 해서 접대비가 100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세법상 한도는 50밖에 안 되니까 70은 지금 이미 부인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걸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 아래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 70원에 부인된 것을 70원에 부인된 여기서 여기까지를 누구 순서로 채우기로 했다? 비중고 순으로 채우기로 했으니까 비용 45 채우고 건설적인 자산 55 중에서 30만 세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25는 미안하지만 세법상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됩니까? 인정 안 되는 건설적인 자산이잖아요. 즉 세법상 인정 안 되는 자산은 뭘로 낮춰야 한다? 그 자산을 줄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25 송금산입 건중으로 낮춰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설 중인 자산 등의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다면 한도 초과액을 누구 순으로 부인해라? 한도 초과 70이죠. 이 문제가 누구 순으로 부인하죠? 비용부터 40 부인해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45 부인하고 건설 중인 자산 55 중에 얼마를 추가로 부인하면 되는 거죠. 25를 추가로 부인하면 부인 금액 70이 잡히고 그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은 결론적으로 세법에서 이만큼 인정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마이너스 15로 잘라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보시면 이거는 8장에서 배우는데 이 금액만큼 향후 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107페이지에서 후수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죠. 그 문제는 9번 문제군요. 119페이지 9번 문제. 이 문제도 이래독일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진짜 이래독 때는 몰라도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국법인 중소기업의 A의 15기 사업연도 자료로서 접대비는 전액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며 문화접대비는 없는 걸로 가정한다. 15기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소득처분은 생략하래요. 접대비의 내역 판관비로 잡힌 게 1,000만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잡힌 게 1,1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잡힌 게 3,400만원이어서 총 합계는 일단은 5,500만원이죠. 근데 이 회사의 15기 매출액은 100억이며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없다고 해서 이 문제는 일단은 매우 기본적인 한도는 쉽게 줬고요. 뭐만 지금 잘 잡으면 되냐면 이 자산계상 접대비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산계상 접대비라고 해요. 자산계상 접대비는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 말고 비용 잡은 거,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거, 고정자산 잡은 걸로 뭐를 부인해야 한다? 송금불산입을 이 순서대로 끼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1단계는 접대비 총액을 확정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한도를 계산하는 단계고 3단계는 세무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0보다 크면 당연히 무조건 뭐를 한다? 손불을 하게 돼 있고 그 손불은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총액은 1. 회사가 준 거 2. 현물 접대비는 차액만 3. 그 다음에 타계정에 있는 거 끌고 오셔야 하고요. 4.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 송금불산입은 빼주셔야 합니다. 더하고 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총 얼마냐면요. 지금 배운 것처럼 1,000만원, 1,100만원, 3,400만원이어서 일단은 접대비 총액은 5,500으로 확정됐는데 이 문제는 보너스 원샷이 있다니까요. 5,500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과 건설 중인 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1,000만원, 1,100만원, 3,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간색이 보너스 원샷인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죠. 한도 계산해 볼까요? 1번에 일반한도 있고요. 양가로 1번에 기초한도 있고 양가로 1번에 수익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매출액이냐 아니면 특정 매출액이냐를 구해서 특정 매출액은 곱하기 몇 프로 한다고요? 10% 하셔야 돼요. 2번에 문화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문화접대비가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미니멈 문화접대비가 뭐에 10% 넘을 수 없어요? 일반 한도 여기 있잖아요. 일반 한도에 1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얘는 생략입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었습니까? 중소기업이니까 2,400만 원의 기초한도를 주면 되죠. 중소기업 맞아요?
중소기업 맞죠? 야, 근데 이 문제 엽기변태 사이코네. 문제가 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서 6개월짜리 문제네요. 장난쳤죠? 문제에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15개 사업년도 보니까 6개월이잖아요. 장난친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얼마가 나오냐면 1200 나오고요. 다른 거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일반 한도만, 일반 매출액만 딱 얼마 줬냐면 그것도 딱 100억 줬어요.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그럼 100억에 1000분의 2까지니까 이게 딱 2천만 원 나와서 두 개 더하면 3200만 원이고 문화한도 없으니까 전체 한도도 3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1차로 손불은 얼마부터 하시면 됩니까? 손불은 5,500과 3,200의 차이인 손불은 2,300만 원의 기타 사유출부터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부터 보너스 원샷입니다. 2,300을 누구 순으로 나눠라? 얘 1,000, 그 다음에 얘 1,100, 두 개 더하면 2,100이니까 얘는 얼마만 더 주면 돼요? 한도 초과한 것을 200만 더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2,300을 나눕니다. 나눴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하고 고정자산은 세법에서 이만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한도 초과니까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까지 해줘야 한다? 송금산입에 1,1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로 이만큼 깎으셔야 하고요. 얘도 인정 안 되니까 송금산입에 세법에서 인정 안 돼요. 깎으시라고 해요. 자산을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니까 정답은 송금불산입은 2,30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1,100하고 200씩 깨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9번 문제,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이래도 갈 때는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한 2시간 동안 접대비를 제가 풀어드렸는데 이 접대비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세무조정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대비랑 뒤에 배울 기부금이 매년 지그재그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토픽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기부금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